안녕하세요. 장거리 용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콜은 인수증이 많습니다. 제가 만든 예시를 보시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주가 주선사에 25만 원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차를 의뢰합니다. 몇 시까지 차를 보내달라. 차에 대한 뭐 조건은 뭐 전체일 수도 있고 카고일 수도 있고 냉동 탑차라든가 아니면 윙바디를 보내달라든가 하는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결제는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뭐 화주와 주선사 사이에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 결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더 빠른 결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 차주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선사는 배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4시 콜이라든가 원콜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플에다가 콜을 띄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선사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콜이 급하지 않은 콜이다. 그러면은 아마 적은 금액부터 배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콜이 갑자기 나온 콜이고 급한 콜이다. 그러면은 적은 금액으로 배팅했다가는 차주들이 잡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금액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이 25만 원이라는 운임은 자기들이 25만 원을 받았는데 급하지 않은 콜이면은 뭐 적게 띄우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15만 원의 배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안 잡아가니까 3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인수증은요, 정말 운송 완료한 후에 상당히 편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의 정보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코어를 띄우는 주선사의 정보도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운송 완료가 3시간이 지나야 저 전자세금 계산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운송이 3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보통 이제 1시간 안에 하차가 됐는데 누르면은 안 된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차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시간 이전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차 완료 후에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어플에 올리라고 하는데요. 어플에 올리실 때는 사진을 그냥 찍으면 안 되고요. 찍은 다음에 그걸 서류로 출력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잘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결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운송을 하면서 운임 구조가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운송을 하면은 바로 결제가 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통 인수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개월을 기다려 줍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돼도 안 오면은 전화를 하게 되죠. 보통 1개월 안에 한 80% 주선사 업체들은 알아서 결제를 다 해줍니다. 근데 한 20% 정도의 업체들은 꼭 전화를 해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되면은 해결 안 되는 업체들에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또 그런데 한 1% 확률 정도로요, 악질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악질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코를 타게 됐죠. 그래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악질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콜센터가 그거를 다른 배차를 못하게끔 콜을 잠급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콜을 배차할 길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주는 악질 업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바꾸고 완전 사기꾼이죠. 예. 운송을 의뢰를 한 다음에 가령 뭐 어떤 분들은 이삿짐 50만 원치를 운송료로 받기로 하고 운송을 했는데요. 운송료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된답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 사기죠. 예, 그럴 때는 그러한 콜센터에서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망가는데 콜센터도 해결을 못 해주죠. 그럴 때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어,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사기죄로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동네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죄로 신고하라고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꼭 사기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냥 돈을 뭐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뭐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하면서요,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이게 한 달 결제해 주기로 하고 제가 운송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 이 한 달 뒤에 이제 운송 날짜가 되니까 알아서 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언제 주냐고, 그러니까 오늘 주겠다 했는 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달 차에는 저도 띵 맞췄죠. 그래서 저는 뭐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하지 않고 내일 갈 짐을 미리 오늘 실어 놓고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예, 그래서 형사분하고 1시간 동안 예, 조서를 꾸몄습니다. 도장을 안 들고 가야 되는데요, 도장을 안 들고 가서 어, 지장만 20번 찍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잘 부탁한다고 저는 한 3개월 생각했습니다. 예, 2달 동안 안 주는데 한번 고생해 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3일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경찰에서 전화가 갑니다. 저는 그 회사가 이제 어디 있는지 연락도 잘 안 돼요. 근데 경찰서는 제가 계산서 발급했는 걸 가지고 세무서에 전화번호를 의뢰하고 그 사업이 아직 존재를 한다면은 전화번호를 국세청에서 전화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결제가 됐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들, 나쁜 놈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선착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16만 원이라는 운임이 총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만 원이죠. 그럼 이 만 원은 중간에 있는 주선사가 내 가상 계좌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저는 일단 총 금액을 16만 원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저희 운임 수입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선사에 만 원을 주고 제가 이제 화주들한테 1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선착불은요, 선불일 수도 있고 후불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16만 원이니까요, 곱하기 1.1을 해서 17만 6천 원을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어플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어플에서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지나기 전에 발행을 하시려면 하차 완료 버튼을 눌러주고 하면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직접 손택스라는 어플을 깔아서요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착불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착불은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2, 3일 안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차하고 바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돈을 안 주면 콜치가 아파집니다. 콜센터에 신고해도 선착불이기 때문에요. 콜센터는 주선사는 조질 수 있지만 이 화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해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선착불을 안 타고 싶다. 그렇다고 안 탈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요, 기다리다 보면은 가령 요즘은 조금 비수기죠. 비수기다 보면은 선착불이든 인수증이든 무조건 자동 배차를 걸어 놓기 때문에 걸리는 대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제를 확실히 해주는지 전화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선사에 여기 결제 잘 해주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녹음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동 녹음 어플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녹음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증거 자료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운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선착불입니다. 예, 거의 99%가 선착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선착불을 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애를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 주선사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수료만 떼먹고 빠집니다. 중간에서. 자, 가령 예를 들어 아까 여기 금액이 16만 원이었는데요. 수수료가 만 원이었죠. 그러면 주선사는 연결만 시켜주고 만 원을 받고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무슨 법률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주선사에서 코를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제 1톤이니까 제 같은 경우는 1톤이니까요. 1톤이면은 1톤 안으로 실어야 되죠. 뭐 약간 오버된다 뭐 그러면은 약간은 봐줄 수 있는데 자 1톤으로 또 배차를 받았는데 전화를 해보면은 아 사장님 1.3톤입니다. 1.5톤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가 타이어가 조금 무게짐을 실을 수 있고 하체 보강이 잘 돼 있다거나 뭐 어떤 차들은 뭐 3톤까지 실는 차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톤 넘으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실는 편인데요. 자, 그래서 이 법규가 나왔습니다. 법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 자동차 운전자에게 즉 주선사죠. 주선사가 화물차한테 화물의 종류, 중량, 부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금지.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톤이라고 잡았는데요. 아, 사장님 1.3톤이다 하면서 요금을 조금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죠. 자, 그러면은 별표의 제30호에 따라 우리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화물 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 중량,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게 되면요. 제21조 제30호에 따라 1차로 신고해서 그게 걸리게 되면요. 사업 일부 정지 10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걸리게 되면 20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차를 하게 됩니다. 보통 주선사도 화물차를 최소 한 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감차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제2호에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게 되면 과태료가 또 5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게 제21조 제30호 항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닙니다. 예, 저도 뭐 급해서 내려갈 콜도 없고 하는데 막상 콜을 하나 잡았는데 사장님 1.5톤입니다. 뭐 이러면은 뭐 가까운 데 가면은 조심해서 가면 되는데요. 진짜 좀 한 200km 가야 될 때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휴게소에서 계속 내려서 발통을 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자가 화물차에게 과적을 요구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신고했을 때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도 마찬가지로 감찰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클린한 화물 운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